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주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형 모듈 원전에 이어서 초소형 모듈 원전까지 등장하면서 원전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요즘 그 세계 자체가요, 이 친환경이라는 길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사실은 원전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친환경이라는 말하고는 좀 먼 거 아닌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화두로는 두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 어떻게 발생했냐면은 2015년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었죠. 네. 2015년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온도를 갖다 포커스했는데 그 온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갖다가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탄소 전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떠올랐고 그것이 에너지 정책의 화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가서 중요한 에너지 원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의 대두입니다. 50년 만에 에너지 안보가 이제 대두됐는데요. 1973년도 제1차 중동 전쟁 이후에 50년 만에 에너지 안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지요. 네.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만큼 버리기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원자력은 이제 인류가 발견한 에너지인데요. 네. 인류가 발견한 에너지인데 사실은 이게 화석 에너지 이후에 인류가 발견한 유일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억조 창생 가려면 우주로 가야 됩니다. 그 우주로 가려면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람이 없습니다. 달나라에는. 네.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굉장히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살려면은 또 우주인을 보내려면은 그럼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자력은 인류가 가져가야 할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 우주로 가야 되는데, 우주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있지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일부 태양전지 같은 걸 쓸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는 굉장히 작은 전력을 쓰다만 쓰는 것이고 인류가 가서 생활하려면은 대규모 전력을 갖다 하려면은 더군다나 먼 우주에 가려면은 네. 안 되죠. 네. 사실은 그 원전이라고 하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물론 원전 자체를 운영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혹은 방사성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게 SMR, 그 소형 모듈 원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이제 수정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원전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거셨는데요. 그러면은 유럽이 텍소노미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정의하는 일종의 녹색 분류 체계인데 2022년도에 그걸 개정을 했습니다. 그 유럽이 고민 끝에 원전을 받아들일 적에 원전이 위험하다면은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텍소노미에 들어갈 적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은 do no significant harm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해 가지고 다른 에너지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화석연료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위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재생에너지하고 비교해서도 모자랄 게 없다라는 네. 것이 그 분석의 결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런 거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운전할 때는 물론 안전하고 위해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게 되면 수력발전 댐 이것과 비교할 적에 원전이 안전하면 안전했지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한 결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리비아에 댐 사고 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수몰 지역은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적에 현재도 보게 되면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위험이 발생한 건 뭐냐면 수력 발전소가 폭파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고 큰 지역이 또 침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탑은 현재 최고는 수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원전을 갖다가 크게 위험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한 결론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걸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온 것입니다.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형 원전 말고 소형 모듈 원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앵커님처럼 또 많은 일반인들은 그래도 원자력 위험해. 체결을 해서 난리가 났어. 후쿠시마는 더 난리를 쳤어. 위험해라고 또 충분히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에서 공감을 합니다. 네. 그게 주는 공포감은 또 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작은 걸 만들어 보자. 작게 만들게 되면요, 그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도 작고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양도 작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요소가 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기술에 대한 확실히 들면 들수록 커갔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60메가와트짜리 조그만 거였습니다. 요즘은 1400메가와트죠. 무려 20배 네. 이상 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럼 작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작게 가는 방향으로 튼 것이 바로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네. 작게 만들어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에너지, 이제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소를 갖다가 정지시켜도 거기에 잔열이 나옵니다. 네. 그 잔열을 갖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가 안전성의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작으니까 네. 그 잔열 제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원자력계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SM을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이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럼 사람들이 더 안전을 걱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SM을 가겠다라고 네. 나온 것입니다. 그럼 소형 모듈 원전이 원래도 있었던 기술인데 이게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 SMR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처음에 초청했던 SMR 다 작은 거였고요. 그다음에 한때 SMR이 상당히 또 연구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가지고 작은 원전의 경제성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에너지 값도 많이 올랐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랐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원전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제는 SMR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네.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뛰어들어서 개발하고 있고 시장이 오늘 열리나 내일 열리나 그리고 어떤 데는 이미 건설 계획을 갖다 발표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게 소형 모듈 원전도 궁금한데 초소형 모듈 원전이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초소형 모듈 원전을 설명한 거 보니까 뭐 트럭으로 이동해서 설치가 3일 만에 가능하고 이런 설명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전에서 가능한 일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신 거거든요. 그러면 초소형 원전을 가기 전에 누가 더 작게 만드나를 가기 전에 일단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산업에 어떻게 좀 이용이 되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게 되면 현재 기존의 원전들은 네. 다 1000메가와트 이상 되는 대형 네. 원전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형 모듈 원전은 300메가와트 이하를 보통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것이 원자로를 갖다가 일체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전처럼 이게 뭐 원자로, 그다음에 뭐 증기 발생기,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모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 여러 개 엮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모듈에 100메가와트를 낸다고 칩시다. 어느 나라 또 어느 지역은 나는 한 200 필요한데 그럼 2개 모듈. 나는 한 500 필요한데 그럼 5개 모듈 이렇게 갑니다. 1000메가와트를 갖다 만약 하게 된다면 공급할 수가 없지요. 네. 하지만 소형 모듈은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풍력 발전기 난 하나만 필요해. 난 2개 해줘. 태양광 모듈 난 이만큼만 해줘. 네. 난 좀 더 많이 필요해. 똑같은 방식으로 원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도 훨씬 더 안전하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곁에 가까이 더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미국서 인허가를 받은 뉴스케일 원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소형 모듈의 현재 선두주자인데요. 네. 그거는 이 뉴스케일에 대해서는 원전 부지 내로 방사선 비상 계획을 갖다가 한정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원전을 옆에 두고 싶어도 사고 나게 되면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사선 비상 계획을 항상 두게 됩니다. 보통 가까이는 3에서 5km, 그다음 좀 더 멀리까지는 20에서 30km까지 갖다가 설정하게 됩니다. 네. 두 개의 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까이 옆에 약간 좀 걱정이 좀 되지요. 걱정되죠. 하지만 소형 모듈 원전은 원자력 발전소 그 단지 내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밖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해 준 것입니다. 그걸 심지어 지금 법제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친숙하게 될 수 있고요. 산업단지 전기 많이 필요합니다. 공장 많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 산업단지 근처에 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분산 전원이
요즘은 송전망을 깔기가 훨씬 덜했습니다. 네. 발전소보다. 근데 분산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지 근처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훨씬 좋죠. 그런 면에서 SMR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산업단지나 인구가 많이 살아서 그 전기가 많이 필요한 뭐 그런 곳에는 뭐 대형 원전들이 들어가는 것이 좀 경제성 면에서는 유리. 그 인허가 규제 네.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래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SMR은 그에 비해서는 그에 좀 더 완화돼가지고 비해서는, 이렇게 네.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뭐 종로구에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건 약간 곤란합니다. 땅값도 비싼 데다가 네. 지을 수는 없지요. 예. 네.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판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호하는 지역에 나는 그 전기를 쓰겠어. 이거 무탄소 전원이니까. 더군다나 요즘 뭐 수출하려고 그러면 탄소 무슨 뭐 부가 세금도 매긴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쓰겠어.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SMR 기술 자체는요, 대형 원전을 조금 작게 만든 기술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SMR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SMR이 아이디어 싸움이 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네.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 3세대형 SMR, 네. 두 번째는 제 4세대 원자로형 SMR인데요. 네. 제 3세대 원자로형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에 쓰는 기술, 기존의 대형 원자에 쓰는 기술은 뭐냐면은 물로서 이 원자를 갖다 냉각하고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기술에 바탕해 가지고 대형 원자를 갖다 좀 더 작게 만들고 네. 그것을 여러 개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더 안전하고 사고가 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이런 기술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건 시장에 매우 가깝습니다. 갖고 가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4세대 원자로형은 말이죠. 우리 물 쓰지 말자. 물을 쓰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도 있어. 그러니까 물 쓰지 말고 액체 금속 아니면은 가스 뭐 이런 새로운 걸 갖다 써보자. 네. 심지어는 해결료가 현재 고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면 그거 녹는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다면 나는 정상 상태부터 해결료가 녹아 있는 상태로 만들겠어. 그리고 사고가 나면 오히려 그건 굳어버려. 그래서 나올 일이 없어. 그렇게 발상을 전환해서 만들겠어. 네. 그런 원자로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4세대형 원자로고요. 그걸 이제 작고 모듈러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4세대형 SMR로서 그런 현재 아직 시장에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 중에 선두주자는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나트륨 원전입니다. 그거 지금 와이오밍에 네. 지금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서 짓겠다고 나오고 있지요. 그 4세대형 SMR은 지금 완전히 시장에 내놓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봐서는 네.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걸리지. 네. 치열한 기술 경쟁인데 네. 혹시 모르죠. 뭐 그놈 중에 어느 게 탁 튀어나가지고 시장을 선도할지.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MR이 좀 자동차 친환경 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많이 그 친환경의 전기차가 나오면서 다가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SMR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자동차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이제 원전들은 대형 원전이니까 대형 트럭입니다. 네. 대형 트럭이 있고 또 대형 버스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나를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짐을 나를 수가 있으니까 효율이 좋죠. 그러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SMR은 그에 비하면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편리는 하죠. 그리고 네. 내가 가고 싶은 곳 네. 구석구석을 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SMR이 제일 처음 개발자는 원격지 같은 걸 생각했어요. 송전선을 갖다 뿌릴 수 없는 곳.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노선은 택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SMR도. 그러니까 이제 3세대형 SMR은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버스나 이런 것다가 네. 작게 해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제4세대형은 무엇이냐? 네. 3세대형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똑같이 뭐 휘발유를 쓴다고 칩시다. 정유도 쓰고 휘발유도 쓰고요. 근데 네. 제4세형은 우리 휘발유 쓰지 말고 휘발유 쓰고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좀 더 나은 걸 좀 써보자. 그래가지고 바이오 디젤 같은 걸 쓴다든가 아니면 수소 같은 걸 써본다든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네. 내연기관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뭔가 좀 바꿔보자 하는 게 제4세대 원자로고 네. 좀 제4세대 원자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거는 우리도 보게 되면은 시장에 잘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좀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전기차는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는 원전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다르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이제 시대가 넘어가게 되면 내연기관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좀 생각해봐야겠죠. 네, 그만큼 패러다임이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네. 이 전기차 넘어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원전에게도 그러한 유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크로 리액터의 한 종류인데 힙파이프라는 수단을 써가지고 우리가 열을 제거하는 에너지를 제거하는 원자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 리액터가 초소형 모듈 원전 맞습니다. 거기 안에 이런 기술 아까 SMR도 여러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그 초소형 모듈 원전 안에서 네. 그 전기차 같은 맞습니다. 네, 혁신적인 지금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고 맞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혁신적인 것은 말이죠. 네. 좀 대형으로 만들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초소형 원전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이 더 좋아지게 되면 또 대형화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초소형 원전, 즉 네. 마이크로 리액터에 적합한 기술로서 열 전도관, 우리나라 말로는 열 전도관 네. 원전으로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힙 파이프 리액터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일종의 전기차와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떻게 그게 달라지냐면은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로 동력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원전은 어쨌든 간에 유체를 돌려요. 안에 네. 물을 돌리든 네. 뭐 액체 금속을 돌리든 가스를 돌리든 그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뭐 터빈을 다시 또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든 뭐 그래 가지고 다시 이런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네. 근데 힙파이프 리액터는 말이죠. 이런 고체 덩어리 이런 고체 덩어리에다가 이 안에 이제 해결을 갖다 심습니다. 그럼 이게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힙파이프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박습니다. 네. 힙파이프를 박게 되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 끝단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단에 이제 에너지가 모인 걸 갖다가 거기다가 내가 이제 뭐 증기 발생을 달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가스 컨버전 시스템을 달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뽑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에 이게 유체가 돌아가는 그런 순환 구조가 없어요. 펌프 같은 거, 밸브 같은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소형이 가능한 초소형도 거군요. 가능하고 완전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맨날 그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게 액체가 돌면서 에너지를 네, 뽑다가 네. 이 파이프라인에서 만약에 이게 파이프라인이 깨지게 돼서 이 액체 순환이 깨지게 되면은 이걸 풀링을 못하니까 냉각을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이런 거 안전 분석하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네. 힙파이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만약에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이제 도미넌트하게 된다면은 세계 시장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좀 다른 일을 할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고 아마도 저도 어쩌면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맞습니다. 초소형 모듈 원전이다. 맞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기사들 나온 것들 중에는 마블 시스템이라고 네. 하나요? 그 미국에서 그것도 초소형 모듈 원전 중에 맞습니다. 하나라고 네. 하면서 그게 이제 앞서서 제가 그 놀랐다고 설명드렸던 트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3일 만에 지어지고 이런 원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진화된 버전이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이게 마블 리액터라는 게 있는데 마블 이름을 네. 참 잘 줬습니다. 마블이 뭐냐면은 어벤져스 나오는 영화 시리즈 있죠. 거기다 이렇게 그 영화사 이름이 마블인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블 그래서 이제 기적과 같은 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마블 리액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액체 금속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고 그 액체 금속을 이용해 가지고 원자로 안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구조인데 물론 거기 이제 펌프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형이고 네. 이것이 자연 순환에서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얼마인가 봤더니만 100kW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와트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데 지금은 네. 이제 100kW지만 아마도 메가와트 수준까지는 키울 거라고 봅니다. 보통 마이크로 리액터 그러면은 뭐 그 10메가와트 이하 또는 20메가와트 이하 이 정도를 보는데 어쨌든 메가와트까지는 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4세대 원자로형 중에 하나가 액체 금속을 통해 가지고 냉각을 네.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소형이라 하더라도 한 100메가와트쯤은 돼요. 아무리 소형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훨씬 작게 해 가지고 킬로와트 단위로서 만든 거라서 매우 작습니다. 네. 매우 작아서 이걸 사실은 안에 있는 부품도 굉장히 작고 숫자도 적고 뭐 거의 부품이 다른 게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찍어내시 만든 다음에 이제 뭐 이동용으로 트럭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원하는 데에서 바로 설치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 배터리처럼. 배터리 네. 우리가 어디 끼워 그 넣을 다이소 가서 사가지고 네. 집에다 끼워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거는 제 말씀드리건데 힙파이프 리액터가 5세대라 그런다면은 네. 그건 한 4.5세대? 4.5세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4세대 기술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 개발 차원에서 가지고는 약간 좀 더 쉽죠.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걸 하니까. 네. 힙파이프 리액터는 상당히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는
약간 좀 기술적으로서는 베이스가 달라져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것이냐?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힙파이프 리액터는요, 사실은 이미 우주용으로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좀 고민을 했던 원자로용이에요. 우주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지었다 할 적에 거기다가 뭐 펌프 달고 밸브 달고 이런 유체를 갖다 돌려가지고 한다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려면은 굉장히 우선 무거워지고 또 이게 부피도 커지고 좀 쉽지 않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나사에서는 이게 힙파이프를 이용한 원자로를 갖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주용으로 이걸 했는데 우주용으로 쓸 수 있다면 이걸 지상용에서 못 쓸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에서 지상으로. 네. 뭐 지상에서 하늘로 이런 용어는 제가 네.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거꾸로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이걸 지상에도 어플리케이션 해보자라고 내려놓은 것 같아요. 같은데 네. 이것이 태양전지하고 유사합니다. 태양전지가 최초로 이용된 건 말이죠. 네. 인공위성이었습니다. 1958년도 뱅가드라는 인공위성을 갖다가 네. 미국에서 쐈습니다. 네. 그때 인공위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가 태양전지를 써서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왜 이 지구상에서 못 썼냐? 비싸서 못 썼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또 대량생산이 되니까 이제 싸져가지고 지상에 하거든요. 이 힙파이프 리액터 비슷합니다. 우주용으로 개발했지만은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이것을 만약에 이걸 모듈러 형태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하게 되면 이게 경제성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지상용으로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일단 대형 원전 자체는 덩치가 크다 보니 이거를 점점점 작게 만들고 이렇게 손쉽게 좀 끼워 맞추기가 가능하게 한 게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버전 그리고 더 진화됐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네. 트럭에 넣어가지고 네. 내가 필요하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 가지고 나 발전기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은 트럭에 실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러면 갖고 와가지고 그건 뭐냐면은 지금의 원전들은요 다 커스텀 오더입니다. 내가 전화해서 나 이런 원전 필요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설계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네. 한 10년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 공장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다, 재고를 갖다가. 우리가 다이소 가서 선반에 쌓였듯이. 그래가지고 전화 뜨 합니다. 나 1메가와트짜리 어디 필요한데. 그러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거 실어준 다음에 현장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설치하는 것이 뭐 짧게는 뭐 3주에서 길어봤자 한 몇 개월 정도면 충분히 설치한다 그래요. 거기 변압기도 달아야 되고 뭐 해야 할 테니까 그 정도의 설치 공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필요할 때 딱 와서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도 이게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좀 탄탄하게 믿음만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안 쓸 이유가 없고요. 이미 미국 네. 같은 경우에서는 원격지, 먼 지역에 송전망을 갖다 깔기가 대단히 힘들고 송전망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럴 바에는 SMR 네. 같은 넣자. 근데 SMR도 뭐 100메가, 200메가보다도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일 때는 마이크로 리액터를 넣자. 어떤 데냐면 특히 군사기지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기지, 레이더 기지 같은 거 말이죠. 굉장히 오지에 있어요. 근데 요즘 레이더는 성능이 무척 좋은데 네. 성능이 좋다는 건 전기를 네, 많이 많이 쓴다는 쓴다는 것입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디젤 발전기 같은 걸로 전기를 공급했는데 거기다가 마이크로 리액터를 넣자.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리액터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힙파이프 리액터를 베이스로 하는 오크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고 있는 것이 오로라 파워하우스인데요. 네. 한 10에서 15메가와트 일렉트릭 정도 되는 소형입니다. 그걸 갖다가 미 공군에서는 그걸 사겠다. 우리가 필요한데 미 공군 뭐 레이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다가 공급을 해달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뭐 군사 기지에도 그렇게 이제 오지인데 전기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즘은 얼마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원전이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SMR이다, MMR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렇게 발전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사이에서 어느 정도 기술 개발에 우리나라는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대형 원전 시장, 제3세대형 대형 원전 시장인데요, 지금은요. 제3세대형 대형 원전 시장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중대 사고 그런 거는 나의 역사에는 없다라고 네.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걱정은 좀 하지요. 그런 것인데 거기서는 세계 최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원전 짓겠다 그러면 부르는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이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 그러니까 뭐 최강자죠.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요.
거기에 바탕을 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SMR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 3세대형과 4세형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3세대형 SMR에서도 우리나라는 준 최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왜냐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는 그 이미 2012년도에 SMR의 원형로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네. 스마트라는 원자로인데요. 100메가와트 일렉트를 냅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한 통 안에 모든 부품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원자로 모듈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이 시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빨랐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빨랐고요. 그 다음에 빠르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을 갖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뭐 대량으로 좀 주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그 기술 바탕으로 해가지고 혁신형 SMR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28년이요? 예, 2028년까지 기술 개발을 완성하고 시장에 드디어 이제 명함을 내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기에 최강자는 이제 뉴스케일을 원전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일본의 히다치가 합작으로 만든 BWR RX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최강자인데 그건 이미 시장에 이제 사가시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한 5, 6년 뒤쳐져 있지만 곧 따라잡을 거라고 봅니다. 더 넘어가서 이제 4세대는 네. 우리는 연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의 최강자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이 투자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뭐 조족지혈입니다. 미국이 투자하고 개발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4세대형 SMR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뭐 기본적인 인프라는 돼 있지만은 약간 좀 갭이 좀 더 있고요. 그다음에 5세대형 예를 들면 힙파이프 같이 네.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연구가 제가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들 연구원 내에서 원자력 연구원 내에서 일부 그다음에 대학에서 일부 조그만 이제 단위 기술 정도로서는 좀 해봤지만 네. 지금이라도 한번 좀 여기에 그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짜서 좀 네. 뛰어들어봐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나 이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게 있는 거고 3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내놓기만 하면 기술적으로 미리 들어간 게 있으니까 얼른 이제 그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글로벌 표준이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그 경쟁을 수절 중에서 누가 나의 전문가라서, 표준이냐, 네, 정확하게, 네. 누가 나의 표준이냐라는 네. 것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이제 버티지요. 하지만은 뭐 어쨌든 뭐 경쟁 상대는 이 3개국 경쟁 상황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겨루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형 원전 시장에서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강자 그 3인 안에 맞습니다. 손꼽힌다. SMR도 그렇고 이제 원전계에서는 이 세 손가락 안에 꼭 꼽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맞습니다. 가지면서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네. 원자력 기술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네. 꼭 가져가야 되는 기술이에요. 결국 우리도 언젠가 화성에 가지 네. 않겠습니까? 우리 앵커님도 언젠가는 화성 여행 가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거주하려면은 네. 전기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원자력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계속 선두를 지켜가고 또 따라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